상속세를 80%나 줄일 수 있다고요? 와, 이거 뭐 거의 불법 아닌가 하는 생각 드시죠? 오늘 이 믿기 힘든 절세 전략의 모든 것을 법적인 근거와 함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가 200억 원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내야 할 상속세랑 취득세를 합치면 와, 무려 95억 원입니다. 재산의 거의 절반이 그냥 세금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아주 급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바로 이 금액입니다. 19억 원. 95억 원이 19억 원이 되는 마법.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이거 뭔가 꼼수 아니야? 불법적인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편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조항에 아주 명확하게 근거를 둔 완벽하게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보통은 개인 대 개인으로 자산을 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법인이라는 새로운 선수를 딱 끼워 넣는 순간 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높은 가격에 높은 세금을 맞는 게 아니라 낮은 가격에 낮은 세금을 내는 게임으로 바뀌는 거죠. 이 전략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딱 두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딱 이해하시면 오늘 내용 다 이해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세금 매기는 기준 금액,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 자체를 확 낮춰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낮아진 금액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개인 상속세율이 아니라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니까 와, 80%라는 어마어마한 절세가 가능해지는 거죠.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이 200억 원이라는 시가,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방법을 쓰면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기준 시가, 그러니까 100억 원으로 과세 표준을 삼을 수가 있게 돼요. 이 기준 시가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세금 매기려고 매년 발표하는 일종의 공시지가 같은 거거든요. 바로 이걸 써먹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세율입니다. 개인한테 물리는 상속세, 이거 최고 50%까지 가잖아요. 이걸 피하고 법인한테 적용되는 20%대, 훨씬 낮죠? 이 법인세율로 갈아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기준 금액도 반토막, 세율도 반토막 가까이. 이러니 세금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 근거를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결국 핵심은 어떤 법의 규칙을 적용받느냐, 바로 이 싸움이거든요. 바로 이 조항.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딱 박혀있는 내용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법인한테 자산을 줘서 법인세를 냈으면 개인한테 증여세 또 물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원칙이죠. 바로 이 조항 덕분에 우리가 상속세라는 높은 산을 넘어서 법인세라는 낮은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런 질문이 나오실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법인으로 넘겨도 결국 감정평가 받아서 시가대로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죠. 바로 이 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부법의 결정적인 차이 혹시 보이시나요? 상증세법에서는 시가 아니면 감정가액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인세법을 보세요. 세 번째 옵션이 있죠. 바로 기준시가. 법인세법에서는 기준시가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의 최종 목표는 딱 하나예요. 이 부동산을 넘기는 거래를 어떻게든 상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의 룰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합법적으로 기준시가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법인세법에 적용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유한회사라는 결정적인 열쇠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 현물출자라는 개념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어려운 말 같지만 진짜 간단해요. 우리가 회사 만들 때 자본금을 돈으로 내잖아요. 그걸 돈 대신에 부동산 같은 물건으로 내는 걸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이 방식으로 부동산을 법인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
이게 오늘 내용의 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현물 출자를 하잖아요. 그럼 상법에 따라서 반드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시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유한회사는 다릅니다. 유한회사로 현물 출자를 할 때는 상법에 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아예 없어요. 바로 이 법의 차이점 덕분에 감정평가를 합법적으로 피하고 기준시가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쫙 모아서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시죠.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첫째, 자녀 이름으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둘째, 물려줄 부동산을 이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넘깁니다. 셋째, 이때 출자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가 아니라 뭘로 한다고요? 그렇죠.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인은 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고 개인은 상증세법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거죠.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우면 누구나 다 하겠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버튼 하나 누른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정말 까다로운 법적 요건들을 전부 다 만족시켜야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 그냥 노는 땅이면 안 되고 실제로 사업에 쓰는 사업용 자산이어야 하고요. 또 새로 만든 회사의 자본금 규모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딱 맞춰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국세청에서 이거 그냥 세금 안 내려고 짜고 치는 거네? 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들을 아주 정교하게 다 피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계획 전체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략을 공개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실행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십억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원리는 알겠지만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대체 뭘까요? 네, 상속세를 80% 줄이는 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진 아주 강력하고 실제로 가능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방법은 수많은 법적인 지뢰밭을 피해가야 하는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걸 실행에 옮길 때는 반드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